DLF 사태 일파만파.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파생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동시에 상품을 만든 증권사 또 이를 펀드에 담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당국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문제점을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제부 박규준 기자입니다. 박 기자, 먼저 당국의 검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판매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파생결합 펀드, 이 DLF의 예상 손실액이 가장 큰 우리은행을 상대로 해서 오늘 현장 점검에 돌입한 겁니다. 이 하나은행 등 판매사와 이 상품을 만든 증권사 그리고 이 상품을 펀드에 담은 운용사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당국은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또 이 상품을 판매하기로 한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은행 측이 이 증권사에다가 이 상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OEM 펀드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우리은행이 독일금리 연계 DLF를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이 3월부터 팔아서 결과적으로 고객 손실 우려가 커지게 된 경위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와 함께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분쟁 조정이 들어온 민원건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검사 결과 이 불완전 판매가 입증이 되면 투자자들은 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손해액의 70% 이상은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과거 사례를 좀 보니까요. 금감원은 2014년도에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때 최대 70% 배상을 권고했고요. 2005년도에 우리은행의 이 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 때에는 50% 배상을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 50% 배상도 대법원으로 가서는 20에서 40%로 낮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창구에서 팔린 공모펀드였고 또 사모펀드보다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액의 최대 40%까지만 배상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이 불완전 판매의 입증이 힘든 것이기도 하고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이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건은 공모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이 많은 사모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과거 최대 배상 비율은 70%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윤석현 금감원장이 5대 금융지주사 회장을 만났다고요? 네, 지난 20일에 만났는데요. 신한KB 그리고 우리하나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난 20일에 회동했습니다. 정례적으로 만나는 비공개 조찬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이번 DLF 판매 관련 우려를 이들 회장들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현 원장은 어제도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의문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요. 이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이번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